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면서 미국과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 협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협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예. 다만 이 협상의 결과물을 나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관세에 관해서는 뭐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그렇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관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슈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단순히 관세 이슈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들도 나오고 있긴 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MOU가 결국은 관세 유례에서도 정했지만 다른 이슈들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뭐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한 이제 이전에는 200억 달러만 이야기했지만 뭐 미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500억 예. 달러를 빨리 만들어라든지 이게 다양한 조항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자라면 200억 달러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단순히 해석을 했지만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미국의 어떤 조선업 프로젝트도 빨리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온라인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영향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형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담당하는 김정관 장관뿐만 예. 아니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가서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도 가서 네. 사실 어떤 방어에 대한 한미 상호 어떤 방어 협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복합적인 논리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세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관 장관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두 분도 미국에 가서 설득을 했는데요. 지금 여한구 본부장과 함께 다 같이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세 전망 실제로 25%까지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압력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예.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고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고 투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한국이라든지 수입이 안 되면은 실적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매출로 보여주고 실적으로 보여줘야 사실은 이 중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예. 혹은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확고하게 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기가 되거나 지연이 되다 보면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텍사스에서도 밀리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방면의 얘기를 한꺼번에 특히나 이제 상반기 내에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반기에 해결하고 하반기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표심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마가 쪽에서는 높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 이외에 어떤 공화당파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라 이런 예.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다차원의 압력 같은 것들이 지속될 것이다. 상반기에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금 국회가 뒤늦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투자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미국이 압력이 갔으면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은 맞고요. 예. 이 MOU 안에 이제 그러니까 70일인가 이 얼마 안에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뭐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200억 투자, 그러니까 200억 달러의 투자. 지금 주요 내용은 대미투자특별법이란 거는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매년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갈 것인가 이런 이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쪽 의도를 빨리 알고 그리고 미국 쪽의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지지율이 떨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것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하게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 또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코스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0조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자, 변수는 뒤에 다뤄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와 어떤 좀 과열이란 두 가지 시각이 혼재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란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기대, 그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각국의 혹은 국제적인 IB 같은 투자은행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미래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팽창을 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팽창한 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고 주가에 대한 반영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각국의 보고서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목표 수치를 굉장히 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7,500까지 간다라고 목표 어떤 주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빨리 오르다 보니까 빨리 오르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수익을 실현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거나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올 거라는 또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각자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주가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지나치게 많이 오르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단기적이라도 수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주가 지수 자체가 뭐 5%씩 움직이는 좀 이례적인 현상들, 아래로도 5%, 위로도 5%씩 움직이는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예. 있다. 지금 기대감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주식시장에 흘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급상승이나 급하락 역시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오르자 시장의 체질을 바꾸려는 또 제도적인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하는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사주 소각이 뭔지 조금 아셔야 될 텐데 네. 자사주 매입이 있고 소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이란 건 어떤 거냐면 밖에 있는 주식을 기업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산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가진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 기업의 돈을 어떤 주주로 이전시킨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자면 기업들이 사서 없애야 되는 것이 뭐 미국 같은 어떤 스탠다드, 미국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앤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식을 100주 내가 샀으면 기업이 샀으면 100주를 소각, 100주를 없애면서 나머지 주식들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 배당이라든지 미래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것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식을 사서 주주 환원 정책은 하지만 이 나머지 미래에 나눠 가질 것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같은데 유리한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활용했는데 지금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를 어떻게 매입하면은 혹은 취득하면은 이걸 소각해 버려라. 밖에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정책, 미래의 어떤 배당 같은 것들을 환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필하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사주 취득 정책 같은 것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미 미리 조금 자사주 소각을 하는 예. 뭐 대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계에선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만 강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역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10대 그룹이 5년 동안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올해 5만 명 넘게 채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 정부 초기 때는 항상 이런 발표들이 나온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 계획이 구체화돼야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아무래도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성장 펀드의 40%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 역시 이런 투자에 발맞춰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뭐 투자의 성과를 돌려줘야 한다라는 큰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기업이 270조, 나머지 기업들은 30, 40조 더 투자를 해서 올해 늘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현되려 그러면 특히나 제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뭐 충청권을 넘어서 진짜 영남권이나 호남권을 가려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라든지 네네. 구체적인 어떤 신산업 성장 동력 같은 것들이 좀 나와서 어떤 클러스터화되는 이런 투자들을 해야 이제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지금은 사실 경부고속도로 근처를 따라서 천안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제약 혹은 흔히 말해서 이런 반도체 혜택을 받으면서 좀 많이 커가고 있거든요. 예. 그쪽 이외에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거기 실질적인 투자 대책 그리고 정부가 이런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물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컨비네이션이 나와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 항상 또 좋은 신호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겉으로는 강세장 보이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안 요인 또 변수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 대차거래 잔액이 141조 원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는데 이게 공매도와 또 연관된 지표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차거래는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공매도란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오늘 주식을 빌려서 내일 갖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식 가격보다 내일의 주식 가격이 낮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공매도라는 어떤 매매를 낼 때 뭐 일반적으로 주식이 없이 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흔히 말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남의 주식을 빌려온다는 것이 대차 거래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무차 아까 말씀드린 좀 용어로 말씀드린 무차의 공매도가 혹은 흔히 말하는 우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대차 거래가 증가한다는 거는 공매도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41조가 넘은 공매도 대기 자금이란 것이 남의 주식을 일단 빌려와서 언제나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주가의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 단기 조정이나 장기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에 대해서 열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공매도 전략에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차 거래가 많은 주식에 대해서는 또 투자를 좀 주저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증시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공매도 대기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B2,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고 등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레버리지 투자란 것은 빚을 내서 자기 자본을 조금 넣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의 자금만 가지고 2배의 소득을 낸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은 훨씬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는 것들이 신용공여 융자, 신용공여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늘어가고 있어서 흔히 말해 증권사에서 거래 한도가 다 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신용공여 같은 것들, 증권사가 돈을 빌려줘서 주식을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좋은 사이드고 좋은 사이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식이 올랐을 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반면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증권사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돈을 빨리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을 많이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손해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B2 같은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신용 공여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라고 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면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을 바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강제로 팔아버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투자. 물론 이런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통해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고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또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런 것이 반대 매매를 겪으면서 좀 주가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수익만 신경을 쓰지 거기에 따르는 고소득 손해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치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환율이 야금야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거래선 1,460원대까지 다시 올라섰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잡히지 않는 고환율이 또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게 된 것은 아무래도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통해서 채권 금리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채권 금리라는 건 주로 장기채 금리 같은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라는 결국은 양적 긴축 같은 것에 더 친화적인 이런 발언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라는 것은 장기 금리인데 이런 쪽에 또 투자가 할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서 금리 조금 낮출 수도 있지만 워낙 펀더멘탈하게 유동성 시장이 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달러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지명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란 것은 어떤 달러의 가치의 어떤 평균적인 내용을 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 역시 조금 상승하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어떤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뉴욕 증시 특히 혼조 마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나스닥이 이제 AMD 주식이 어떤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 그러니까 AMD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CPU 프로세서 제조 회사죠. 뭐 예. 인텔하고 AMD가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MD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시장의 기대를 좋았죠. 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올해 1분기란 것이 이쪽의 회계연도 1분기이긴 하지만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AI 어떤 산업의 전망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기술주에 대한 미래가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CPU가 또 있어야 데이터 센터가 활발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고 활발하게 개발이 된다는 것은 AI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그 CPU 프로세서 같은 것들의 수입을 중국에 대한 수입 같은 것들 허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AMD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 AMD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고 관련해서 AI 관련 기술주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오늘 주가 나스닥 주가 1.5%포인트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AMD는 10% 이상 빠졌거든요. 이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좀 빠졌다. 이런 빠진 것들이 전체 기술주에 영향을 주면서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왔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미국 반도체 이렇게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AI에 대한 거품론까지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주가에는 미칠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수요가 결국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좋고 예. 그다음에 세 개 업체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은 없는데 아무래도 주가란 거는 이제 장기간의 어떤 주식, 장기간의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간의 기대란 것은 올해 내년에 당장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익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수익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AI 어떤 관련 산업의 침체가 오면은 그 다음엔 또 수익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또 형성이 많이 되면 기대감들이 좀 달라지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많이 되면은 주가 역시 또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의 분산, 흔히 말하는 퍼져있는 정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